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 어제 아시안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6일 동안 애쓰신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뜨거웠던 열정은 우리 국민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남북 단일팀이 획득한 메달은 8,000만 길의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세계인에게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하는 평화의 메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18년 정기국회가 대장정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 청산 이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첫째, 5당 대표 여야정 회의를 통해서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고, 둘째, 민생 입법과 47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셋째,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고, 넷째, 적폐 청산 개혁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주요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 정책처럼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주말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고, 다음 날에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원팀 결속을 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대북 특별사절단이 6개월 만에 평양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비핵화와 종전선의 선언을 두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대북 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을 통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특사 파견을 북한이 즉각 수용했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북미 관계에 있어 우리 중재 역할을 기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견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 역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현재 얽혀 있는 국면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그동안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전보다 더 긴밀한 대화로 남북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남북미 대화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서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여야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야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했던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도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번 주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청 상임위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당에서도 정기국회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야당도 민생 우선 국회를 만들겠다는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100일의 협치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용한 전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입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입니다. 기각률이 무려 88.9%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검찰이 신청한 18만 9천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89.3%가 발부되었습니다. 기각률이 10.7%에 불과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민 최고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정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두고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져 존폐 논란이 있었던 국군 기무사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제도는 개선했지만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꿨다라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 잘못에 대해서도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주도하고 이른바 비둘기 계획이란 이름으로 5.18 유족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을 했던 국군 보안사는 간판을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꿔달고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촛불 시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할 것을 준비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국회가 계엄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하는 행동은 여전히 보안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일 것입니다. 새막을 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청와대에서 사단 수업을 열린 양정청 전원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비난하는 일부 언론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민의 열망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60%를 넘습니다.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서 특권 경제 또 독점 경제를 상생 경제 생태계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충실히 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악이 너무 심각해서 이걸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사회통합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그 유통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이 돼가지고 거의 그 폐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독일과 같은 강력한 재정법을 만들어서 사후 처벌은 물론이고 사전 예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사실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영상 클립 서비스를 포괄한 OTT 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와 유료 방송 사업자로 규정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은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요일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불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적폐 청산만 집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자리와 적폐 청산은 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분명한 것은 적폐 청산은 촛불 시민의 명령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강자를 비호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걷어내서 바람직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공평해지고 결국 불평등이 해소돼서 민생이 활성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폐는 방치되면 재생산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제와 독재 등 과거 적폐에 대한 불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왜곡된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 등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적당히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처럼 적폐는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적폐 청산에 집중해도 어려운 숙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청산의 대상이거나 적폐를 비호하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자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9년간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적폐 청산에 더더욱 앞장서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완전한 적폐 청산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이자 신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당도 함께 나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나민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저희가 의원 워크숍과 또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투자 중심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인데요.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시극복을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의 어떤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조고 또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소득주도 성장은 정말 올바른 방향이고 속도감 있게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급의 달성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 일부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의 경감이나 또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경감을 비롯해서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정책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늘리고 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부담 완화 또 공정 질서 확립 등 경제력 제고도 내실 있게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한 단계적 완화 내지는 폐지, 또 청년수당이나 청년 구직수당 도입, EITC 대상 및 지급액 지속 확대, 또 기초연금에 대한 단계적 인상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득을 국민의 어떤 맞춤형 소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